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18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연휴 잘 쉬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해외발 이슈가 큰 게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어제 이제 일본 시장은 열렸는데 일본 시장에서 키옥시아홀딩스라든지 일본 지수 자체가 괜찮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편하셨겠지만 오늘 새벽에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음봉으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다시 한번 또 걱정을 하시는 그런 참 위아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개장했으면 좀 분위기가 좋았겠죠. 반도체가 좋았으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진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결국엔 매크로가 여전히 안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시장은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은 조금 더 빠지죠. 그게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지금 개인들의 물량을 좀 뺏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 그것도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빠진 이유를 명확하게 뭐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냥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슈부터 말씀드릴게요. 엔스로픽이라는 회사 아시죠? 클로드를 만드는 LLM을 만드는 엔스로픽이 2분기 매출이 14배나 급증이 됐다. 결국엔 LLM을 팔더라도 돈을 왕창 벌고 있다라는 게 엔스로픽을 통해서 완전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에 네비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코어웨이브 같은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준 거와 대비되지 않고 동일하게 엔스로픽도 돈을 잘 벌고 있다. 결국엔 이런 AI 업체들이 돈을 번다라는 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도 낙수 효과가 일어날 것이고 반도체를 계속해서 사줄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스로픽 관련된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뭐 네이버 뭐 이런 것도 오늘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엔스로픽이 벌써부터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의미가 굉장히 깊다. 라는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저는 이제 제 서울경제 아침 개장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많겠지만 개장 방송 때부터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전강 후 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갭상승해서 올라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잘 보자 그랬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또다시 4.7을 넘었고요. 3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2007년 이후로. 그러면 미국의 장기물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국채값이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국채값이 떨어진다라는 건 미국의 영향력이 작아져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크로가 좋지 않다. 그러면 현재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주요 원인이 뭐냐? 미국 이란 간의 전쟁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 미국 백악관이 갚아야 되는 빚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현재 AI 업체들 빅테크 종목들이 계속해서 빚을 내면서 투자를 하고 있죠.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채금리 자체를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잘 겁니다. 제가 뭘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요거. 트럼프 대통령 이란한테는 강경책 그리고 오만한테까지도 뭐 강경책을 보이는데 북한 갑자기 뜬금없는 북한에는 손짓을 하고 또 남한 우리나라에게는 또 이란 전쟁 때 니네 안 도와줬는데 우리가 한미 연합 작전 왜 해? 라고 얘기하면서 북한에는 손짓.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정말 얄밉게도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 이란 간의 중동 분쟁을 정확하게 끝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다. 예. 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 이란 간의 분쟁이 심해지면서 결국엔 지금 장중에 또 뭐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유조선 하나가 또 폭파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또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트럼프 대통령이 여차저차 참 얄밉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자 그냥 이런 상태로 중간 선거까지 갑니다. 중간 선거가 이제 다 왔어요. 11월 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이란과의 관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한테 져요. 중간 선거는. 그런 확률이 높아요. 민주당한테 집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아마 이란한테 더욱더 강경책을 할 겁니다. 예, 호르무즈 우리 막히는 거 상관없어 막 이러면서. 저는 그게 좀 걱정돼요. 이건 제 내피셜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예,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북한에다가는 또 이렇게 하고 또 뭐 정말 동맹국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한테는 또 그렇게 하고, 참 이 미국 놈들이라는 표현 할게요. 정말 너무 꼴배기 싫고, 참 짜증 나는 그런 행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반면에 참 이게 오묘하거든요. 오늘 나온 속보입니다. 중국의 왕이 아시죠? 시진핑 다음입니다. 이 사람이. 외교부장이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방한을 합니다. 예,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 중동 강경책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 알파로 우리나라한테도 강경책이에요. 예, 뭐라고 막 말했죠? 그러다가 북한에다가는 손짓해요.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손을 내밉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다. 예. 참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 쪽으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미국만 이렇게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약소국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 반열에도 섰고 전체적으로 많이 국가의 위상이 올라왔지만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는 약소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중간에서 이 줄타기 외교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필 왕이 부장까지도 내일 넘어오게 된다라는 건 지금 상황에선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까. 저는 중국이 일단 넘어오게 되면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히토류라든지 이런 특수 광물에 대해서 또 한 번 피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냥 이건 제가 한번 예측을 해봤고요. 자, 강세업종, 약세업종 보기 전에 일단 지수부터 조금 살펴보고 올게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이 꽤 기분이 나빠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기분이 나쁘고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보더라도 기분이 나쁩니다. 올라갔죠? 예,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따라붙지 말라라고 제가 9시부터 9시 10분까지 외쳤어요. 따라붙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떨어뜨렸죠. 뭐 떨어뜨린 건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합권에서 버텨주면 좋은데 여기서 더 밀리죠. 요거는 뭐냐면 그 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딱 2시 기점으로 원래 보합권이나 약보합권에서 멈추는 거를 더 떨어뜨리죠. 그러면 지금 호르무즈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시 자연 반등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지 마셔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 상반된 모습. 외국인 투자자 코스피입니다. 제가 오전부터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 건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정도까지 쭈르륵 사주다가 한 11시 기점으로 계속 팔죠. 예, 그러다 순 매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들의 자금, 외국인들한테 자금 넘기다가 또 이렇게 반대되는 형상.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개인 투자자는 맞지만 그냥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현물에서 개인이 매수하는 게 유리할까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는 걸 보자고요. 그럼 오늘은 개인이 매수했으니까 실제로 수급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외국인들이 오늘 정말 좀 짜증나게 한다는 느낌이 뭐냐면 이거예요. 선물. 보세요. 선물입니다. 이게 선물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장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척 하다가 요때부터 한 11시부터 되게 많이 팔아요. 예, 되게 많이 팔다가 이게 밑으로 꺾이거든요. 예, 이렇게 밑으로 꺾이다가 살짝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3시 한 10분 정도 되는데 장 막판에 선물을 쭉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외국인들 패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다음날 지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들은 오늘 현물 가지고는 거의 개인을 갖고 놀았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개인을 갖고 놀았습니다. 네.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이 대응 안 하고 기관이 대응합니다만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좀 갖고 놀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얄밉게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해석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일봉으로 보자면 제가 코스닥을 굉장히 좀 밀었던 이유가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4일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봉이 나오면 사실은 여기서 양봉이 나오거든요. 분위기가 좋으면. 이런 식으로. 요렇게 단봉이 나오면 요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보통 그래요. 근데 오늘은 아마 매크로적인 이슈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니케이도 계속 밀리죠. 보이세요? 쭈루룩 밀리는 거. 그 다음에 나스닥은 더 밀렸죠. 지금 피경 얘기 나오자마자 더 밀리죠. S&P 500도 쭉 더 밀리죠. 아마 오늘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내일 자연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제가 중간에 보여드리는 게 외국인들 수급 때문에 놀아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강세업종은 남북경협이 오늘 좀 강하긴 한데 뭐 생각보다 강하진 않죠. 뭐 옛날처럼 뭐 상한가 다 가고 그런 느낌 아니고 반도체 중에서 기판 쪽만 좋습니다. 제가 기판은 정말 뭐랄까요, 민기판이라고 할까요? 기판 민이라고 할까요? 기판은 여러분들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다. 쇼티지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 맨날 얘기했던 게 기판이에요. 저희 회원분들도 기판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약세업종은 이제 콘덴서 쪽,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이 저번 주에 내내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늘 좀 떨어졌고, 자동차가 좀 답답하네요. 로봇 쪽이 오늘 오전까지는 또 좋았는데 프리장까지는 본장 들어오고 나서 좀 밀렸고, 저는 이제 조선 자동차 이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좀 밀려가지고 참 해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다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사실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근데 이런 시장,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더 스트레스가 2배, 3배거든요. 왜냐면 아침 프리장 이럴 땐 굉장히 뭐 너도 나도 막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장 후반에 지금 꺾이는 강도가 너무 세니까 되게 용기와 자신감을 많이 잃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좀 돌려 세울 수 있고요. 지금은 뭐 빠질 만큼 많이 빠져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떨어져서 5천대를 본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오늘 시장이 왜 떨어졌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체적인 매크로와 지수를 좀 짚어드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